85. 네. 여기는 아무튼 전자가 어디로 가서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를 따진 다음에 서로 힘을 비교하는 겁니다. 실력 강화 문제 85쪽. 자, 하여튼 문제를 자꾸 읽으셔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비닐끈을 털가죽으로 문질렀대. 그럼 털가죽이 원래 플러스가 잘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긴 해. 그 다음에 명주 헝겊으로 문지른 PVC 막대. PVC 막대는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거야. 이게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도 마이너스가 잘 되는 애. 그러니까 비닐끈도 마이너스, PVC 막대도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닐끈에 있는 애들끼리도 서로 밀어요. 왜냐면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비닐끈과 PVC 막대는 같은 전하를 띠고 있다. 맞죠? 마이너스 전하. 비닐끈이 펼쳐지는 것은 비닐끈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거 맞아요. 대전되지 않은 비닐끈과 PVC 막대를 서로 마찰시킨 후에도 띄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닌데, 얘네들끼리 마찰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고르면 되겠네. 4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대전이 안 된 검정기도 있고 지금은 마이너스로 이미 대전된 검정기인 거예요. 검정기가. 그러면 처음부터 벌어져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근데 금속박이 처음보다 더 벌어졌대. 처음에 벌어지는 있는데 더 벌어지려면 더 마이너스가 돼야 돼. 더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지 마이너스가 밑으로 밀려와가지고 더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어야 되고 금속 판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더 모인다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쵸? 금속 박에 더 모여야 되고 전자가 금속 판에서 금속 박으로 이동하니까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로 된 대전체를 금속구에 가까이 했어. 그럼 원래대로라면 전자들이 일로 이렇게 몰려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손가락을 대면 원래는 여기까지만 딱 몰려가야 되는데 손가락을 대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손을 타고.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치우면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청력이 발생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지요? (4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어. 전자가 일로 이렇게 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몰려있지. 여기 플러스일 거야. 근데 얘 때문에 또 여기 전자가 밑으로 또 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뿔마뿔마네요. 뿔마뿔마 1번. 아시겠죠? 전자가 어디로 몰려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압과 전력. 그러니까 1챕터는 정전기에 대해서 배운 건데 정전기는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어.
근데 우리가 쓰는 보통 이 플러그 꼽아가지고 쓰는 전기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요. 전류. 어떤 전기의 어떤 흐름, 흐를 유자 쓰는 거죠. 근데 얘네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지 흘러가기 때문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전압은 밀어주는 압력 같은 거야. 그래서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일단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말한다. 요러면 그냥 정지해 있을 텐데 전선 연결해주면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생긴다. 흐름이. 그래서 그거를 전류라고 하고,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필요합니다. 흔히는 이제 우리는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전압이 있어요. 전압. 밀어주는 전압. 건전지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류의 정의는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 도선의 단면을 사실 전자들이 이렇게 막 가요. 이렇게. 그러면 많이 통과하면 전류의 양이 큰 거야. 많이 통과하면. 1초 동안 흐르는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통과하면 전류가 큰 거야. 많이 통과하면. 전기 회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이 회로가 중간에 끊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렇게 전류가.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열면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럼 불은 켜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여기 끊어져 있으면은 다 안 흘러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주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회로가 닫혀있다. 닫혀있다. 이런 거 닫힌 회로라고 하고, 얘를 열면은 열린 회로라고 하는데, 열린 회로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회로가 열려있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전지, 스위치, 이런 건 열린 지금 모습이에요. 열린 모습. 하여튼 스위치. 요거는 전류계.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전류계. 이건 전구, 이건 저항, 전압계, 이렇게 표시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전지에서 길다란 게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야. LED. 뭐 LED도 뭐 그렇게 한다 하더니 이건 전지에서야. 전지에서 길다란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전기 회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물의 흐름이랑 비교를 해요. 물이 흘러가서 흐르는 물은 전류를 의미해. 전류를. 그래서 얘가 이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이제 전구를 켜는 거야. 물레방아랑 전구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눌러야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밸브 있지, 밸브. 밸브랑 스위치가 비슷하지.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길하고 이 수도관하고 비슷하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흘러가려면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야 돼. 물을. 펌프랑 전지랑 비슷하지. 근데 여기 봐봐. 이만큼 물에 이게 높이가 있어야 돼. 물에 높이 차가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가요. 이 높이 차는 여기에선 전압에 해당해. 전압. 저거나 물의 높이 차는 전압에 해당합니다. 물이 흘러가려면 높이 차가 있어야 돼. 아니면 수압이라고 하셔도 돼. 수압. 얘가 높지 않으면 안 흘러가죠. 이게 똑같으면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 차는 전압.
수압은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 나와요. 전류의 방향과 세기,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정한 거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하자 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정하고 막 여러가지 그 법칙들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흘러가는 게 전자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근데 전자가 막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지 않아.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요, 전자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전자는 반대로 가.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법칙들이 다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흐르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되었지만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어. 그래서 아무튼 전류의 방향은 뭐야?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거고 실제로 흐르는 거는 전자예요, 전자. 자, 도선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전자들이 있어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건전지 연결 안 했을 때는 마구잡이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로도 가고 쩔로도 가고. 그러다가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은 거지, 이게. 이게 닫힌 회로야, 닫힌 회로. 닫힌 회로가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막 몰려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흘러가, 전자는. 근데 전류는 뭐 어쩌기를 했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원자 핵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원자 핵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단면을 단위시간은 1초입니다. 1초. 1초 동안 이동하는 전하량으로 전류의 세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단위가 있어, 단위. 1A라고 해서 1A는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암페어. 1A는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1쿨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28승계가 있으면 1쿨롱이야, 사실. 그건 어려운데 하여튼 많이 통과하면 전류량이 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양적 개념이 중요해, 사실은. 많이 통과하면 전류가 센 거, 많이 통과하면. 전자가. 그리고 1A는 1000mA랑 같은 거죠. 나중에 미리암페어가 나오면 이거 암페어를 고쳐가지고 뭐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거 관계 아셔야 되고,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써있구나, 밑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막 와서 여기서 빛으로 소멸되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자가 흐르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전자가 뿅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 여기 오면은 다른 거랑 뭔가 결합을 해, 사실은. 안에서, 플러스 극에서. 그래서 일단 전하량 보존 법칙이란 1루에서 뭐 여기 1A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통과해, 이렇게. 그럼 여기도 1A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안 줄어들어요. 전하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한쪽에서 물을 이렇게 틀었어.
그러면 물이 쭉 흘러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A는 여기는 뭐 0.9A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똑같아. 1A면 1A다. 이런 걸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라는 거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 어떤 회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로 흘러가는 전하량을 알고 싶어. 그럼 여기를 살짝 끊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다른 전선으로 여기 사이에다가 이걸 껴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이 전류계를 통과해서 전류의 양을 재지. 그래서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계의 이 빨간색 부분이 플러스 단자인데요. 플러스 단자는 쭉 따라가시면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바늘이 거꾸로 가요. 마이너스 단자는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전류계이야.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상세하게 볼 거고. 학습 내용 체크. 전류는 근데 이게 전하라고 해야 돼. 전하. 정확한 용어는 전하예요. 전하의 흐름을 말하며 전류가 흐르도록 도선을 연결한 것을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며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암페어라고 해야 돼. 암페어 또는 미리암페어 단위를 쓰고 1mA는 1000분의 1A 0.001A. 일단 전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용어 같은 거 아셔야 되고, 일단 전류에 대해서 좀, 여기 또 어려워요, 사실. 뒤에 부분. 여기까지 배운 거 1번부터 원래는 지금 8번까지 풀 수가 있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8번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풀면 다 했어요? 1번에 이게 높이 차가 전압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켜지는 까닭은 4번?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전지는 밀어줘요. 그래서 전압이 있는데 에너지를 갖고 흐르게 하는 겁니다. 전지가 하는 역할이. 3번 맞아요. 예. 이건 전압계야, 전압계.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저항, 이게 스위치, 이게 전지, 그쵸? 자,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건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예요, 전자는. 근데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막 무질서하게 되어 있잖아. 나에서 C쪽은 전지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다. 맞아요. 가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 나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다. 맞아요. 5번이고, 그 다음에 6번에 1번? 자, 요렇게 가는 건 전류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거는 전자고. 1번 맞네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 전류는 어디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얘네가. 전하량 보존 법칙. 그래서 이거 밝기도 똑같아요, 밝기도. 상황이 똑같아서. 같은 시간 동안 전선 단면을 지난 전자들의 수가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다른 길이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은 다 일렬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3번이고. 3번? 아닌데, 이거는 병렬 연결한 거예요, 3번은. 이게 길이 두 갈래가 됐지. 그러니까 전류가 와서 위로도 가고 아래도 이렇게 가거든.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2번처럼 직렬 연결해야 돼. 전류계는 직렬 연결. 요거는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아무튼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2번이 답이고요. 다시 옆에 넘어와서 그다음 전압. 그쪽이냐? 예. 90쪽이고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흐르려면 수압이 높아야 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높아야 돼, 전압. 이게 높이 차이가 나야지 수압 차가 나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압 차가 나야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고 해서 V를 씁니다. 1V, 2V 막 이러잖아. 건전지 1.5V 이랬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있어야지, 이렇게 흐르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전지를 이렇게 직렬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렬은 여기가 플러스 극이잖아? 플러스 극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게 1.5V짜리 두 개를 연결했다. 3V. 이게 3V 같아요, 이게. 물로 비교하자면 한 층을 더 쌓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높이 차가 커졌잖아요. 수압이 세지는 거지.
근데 이제 병렬 연결은 플러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펌프로 따지자면 옆에다 연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높이 차가 똑같아요. 하나 연결했을 때랑.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 연결하더라도 그냥 1.5V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직렬로 연결해야지 전압이 커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올라가면서 전압이 커져요. 전체 전압이. 근데 병렬 연결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1.5입니다. 그러면은 왜 병렬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전하의 양도 많아져 가지고요. 오래 써요. 오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해야 되는 거는 저렇게 물론 건전지 바깥 껴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좀 용량이 큰 거를 쓰고요. 근데 이제 좀 뭐 이렇게 전압이 많이 필요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건전지 이렇게 직렬 연결해야 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열어보면 두 개가 들어있잖아, 이렇게 나란하게. 병렬? 근데 병렬 같지만 이게 병렬이 아니에요. 이게 직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잘 보시면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모양은 병렬 같지만 직렬이에요. 왜냐면 여기랑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직렬이야, 직렬. 그쵸? 이렇게? 예. 엇갈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는 한 3V에서 작동하는 기계인 거야. 3V에서 1.5짜리 두 개 들어가니까. 자, 아무튼 전지는 직렬 연결했을 때 전압이 높아지고 병렬 연결하게 되면 양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오래 써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계는 좀 어렵긴 한데, 전압계는 여기 전압과 여기의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류는 양을 측정하는 거고 전압은 전압 차를 측정하는 거야. 여기 통과하면서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지냐 이런 거 측정하는 건데, 아무튼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셔야 돼요. 병렬 연결. 이렇게. 그리고 요 플러스 단자는 쭉 따라가면 플러스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야죠. 니크롬선에 이렇게 회로에 전류가 얼마고 전압이 얼마인지 측정하려면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고 전압계는 선을 하나 다시 따와서 병렬 연결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압을 높이면서 전류계의 눈금을 보는 거야. 전압을 이렇게 높여 2배. 그럼 전류도 어떻게 돼? 전류도 2배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주는 힘이 세면은 전류 많이 흐르겠지. 그쵸? 사실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전류가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전류를 우리가 기호로 I라고 써요. I. 전압을 기호로 V라고 써. 이거는 단위고 단위. 얘는 단위. 그러면 이제 전류는 전압에 뭐라고요? 아까 비례관계 있어요. 비례관계. 이거 비례한다는 표시예요. 비례관계. 저항은, 근데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선에 원자 핵들이 막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우리가 약자로 R이라고 쓸 거예요. 저항은. 이건 단위야. 단위. 이건 단위. 1옴, 2옴 이렇게 단위.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정의를 잘 보시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 있는 거죠. 저항하고는 너무 당연하게, 그치? 그거를 동시에 쓰면 저항하고는 반비례 관계고, 반비례죠 이게. 전압하고는 뭐야? 비례 관계이죠. 비례 관계. 저항의 정의가 그거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저항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전류가 조금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쓴 사람이 옴이라는 사람이에요. 옴.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옴이라는 사람이에요. 옴의 법칙이라고.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도 옴이라는 거 쓰다. 이게 원래 이제 오메가 이게 그런 의미인데 옴이라고 읽어요. 옴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일단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요게 옴의 법칙이에요. 여기. 근데 그거를 이제 I는 R분의 V이긴 한데 양변에 R을 곱하면 V는 I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랑 같은 의미고 외우기는 얘가 더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면 I는 R분의 V 이런 거보다 V는 IR, V는 IR 이게 쉽잖아.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면 되고 R을 알고 싶으면 양변은 I로 나누면 R은 I분의 V가 되죠. 이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똑같은 의미야.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외워도 되는데 외울 때는 보통은 V는 IR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례관계. 그쵸? 네,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다. 저항하고 전류는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죠? 반비례 그래프? 그 다음에 저항과 전압은 비례관계다. 이게 식을 써보시면 I가 일정할 때 저항하고 전압은 비례관계지? I가 일정할 때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요렇게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많이 흐르는 거야. 근데 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더 흐르는 애 있죠? 걔가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 반비례니까 전압이 똑같은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다른 것은 저항이 작다라는 거지. 그쵸? 얘가 저항이 작은 거야.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가 저항이 작은 거야. 그리고 뭐 하나하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실제로 보이는 IR이라고 하는 식을 쓰면 뭐 두 개 알려주면 하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풀어가지고 전압이나 전류 값을 찾아내는 게 그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단위는 V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으셔야 돼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전기저항. 단위는 오hm 써야 돼요. 이건 저항이잖아요. 전류는 암페어겠지만 ohm을 쓰셔야 되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거죠. 이거를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ohm의 법칙은 V는 IR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V는 IR. 저항의 연결이 어려워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94쪽 94쪽에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고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한 거고, 여기가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 극에 여기 빨간색 플러스 단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험했더니,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건 둘 다 똑같은데, 짧은 니크롬선의 저항이 더 작아.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은 길이가 길면 커져요. 그러니까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커요. 저항이 크니까 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조금만 흐른 거예요. 긴 니크롬선은 저항이 크고 전류가 조금만 흐른다. 전압이 2배, 3배 증가하면 전류도 2배, 3배 증가하고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렇고, 저항이 길수록 저항이 크기가 크며 짧으면 저항이 작아요.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1, 2, 3번. 다 했어요? 아니요. 됐어요.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자,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고요.
니크롬 선을 걸리는 전압을 크게 하면 전류색이 증가하고, 이 말이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전류에 대한 전압비, 일단 V는 IR이라 써보시면 R은 I분의 V야. 이게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야. 이게 응? I분의 V가 I분의 V가 저항이야. 이게 맞아요. 이게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 그 다음에 더 긴 니크롬 선으로 실험하면은 저항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크게 측정된다? 아니지. 작게 측정돼야 되지. 네, 이따가 하세요. 한번 A와 B를 사용하여 위 탐구와 같은 실험한 결과 나타냈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비례한다. 아니고요. 예, 저항이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이 똑같았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지? 그렇죠? 네, 2번이 맞습니다. 그 암기 노트에 봐봐요. 요거 봐봐요. 네. 1쪽에 보시면 이게 단자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범위를 3개의 범위를 측정할 수가 있는 단자야. 네? 이걸 어떻게 읽냐면 자, 여기에 500mA 연결되어 있죠. 네. 그럼 요 끝에 500mA라고 써져 있는 애를 읽으셔야 돼. 그래서 100mA라는 거야, 얘가. 이해가? 네. 근데 만약에 얘가 50mA에 연결됐는데 요렇다라고 하면, 응? 50mA 연결됐는데 요 눈금이 이러면 50에서 따라가서 이건 10mA가 되는 거예요. 이 표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5A에 연결됐는데 바늘이 이러면 5A 따라가셔서 1A라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근데 이게 100mA는 이거를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이게 V는 IR에 넣어서 계산하거든? 네. 근데 mA를 쓰지 않아요. 암페어 단위로 쓸 거야. 이건 0.1A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0.01A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계도 단자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15V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요렇게 따라가셔서 10V라는 거 이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3V에 연결됐는데 눈금이 이러면 2V. 30V에 연결되는데 눈금이 이러면 30에서 따라가셔서 20V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요런 말 잠깐만. 측정값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부터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원래는 뭐 2A 짜리라고 하자. 근데 나는 그냥 50부터 할래 하고 여기에 연결했어. 그러면 여기에 50mA 연결했는데 2A면은 최대가 50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50mA잖아. 응? 그럼 바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콱 넘어가 버려요. 2A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05A잖아요. 최대. 네. 근데 2A가 흐르면 이게 바늘이 확 넘어가 버리지. 그럼 전등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은 일단은 큰 값부터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A 이렇게 측정되겠지. 2A 짜리라면. 근데 만약에 뭐 0.02A, 20mA 짜리였어. 근데 나는 5부터 했어. 그러면은 처음에 눈금이 되게 조금만 가는 거지. 이만큼 가. 그러면 이게 너무 크네 이 값이. 그럼 내려 이렇게. 그럼 또 조금 가. 얘도 안 되는데 이거 내려. 그러면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큰 거부터 연결하는 게 맞는 거야. 작은 거부터 하면 눈곱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꿔 다르면 여기 있다가 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바로 연결하셔야지 원래대로 갑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어디까지예요 이거? 일단은 요거 4쪽까지만 합시다. 예, 숙제로 요거 4쪽까지만 해주시고.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